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작년 문제풀이에 이어서 올해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 한번 2015년도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할 민영욱 강사라고 합니다. 동일출판사고요. 제가 문제풀이 해드릴 오늘 전기산업기사 2015년 제1회 전기기기 파트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어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회전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바꿀 수 있는 전기기가 아닌 것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을 보게 되면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가 4번에 위치하는데, 그 바로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가 유도전동기하고 진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회전 방향이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과 직결로 연결되다 보니까 유도기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아닌 것을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놨다가 답으로 보시면 돼요. 뭐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보시게 되면 정격을 갖다 줬는데 6600에 220V 변압기에 1차 측에 6600V를 가하고 2차 측에 순장부하를 접속하였더니 1차 2A 전류가 흘렀다. 이때 2차 출력을 물어보고 있죠. 근데 단위가 kV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기본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갖다 잡아줘야 되겠죠. 기본식은 뭘로 들어갈 거냐면 kV니까 피상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상전력에 대한 공식은 VI가 되겠죠. VI. 근데 이제 여기서는 2차 출력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전압이 2차 측이니까 전압전류가 V2I2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V2I2로. 자, 말이 없으면 이제 단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상이면 루스3이 들어가야 되겠죠. kV니까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측의 전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6600에 220V, 1차에 6600V를 가했다고 그랬고요. 전류값을 갖다 줬는데 1차 전류가 2A라고 줬어요. 그러면 2차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220V가 되겠죠. 6600에 220이라고 했으니까 220.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권수비를 이용해 줘야 되겠죠. 전류값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 권수비 공식은 원래 몇 가지가 7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다 써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2토분의 E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권수비 N2분의 N1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압비 V2분의 V1이 있겠고요. 전류비가 네 번째 I1분의 I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저항비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2차분의 1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리액턴스가 있겠죠. X2분의 X1.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피던스비가 있겠죠. 루트에 Z2분의 Z1이 됩니다. 자,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전류비 공식이 되겠죠. 전류비. 그럼 우리가 2차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I2는 뭐예요? A 곱하기 I1이 되겠죠. 번수비 곱하기 I1. 여기다 쓰게 되면 I2라는 놈은 번수비 A에다가 1차 전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권수비라는 건 뭐예요? 전압비를 갖다 이용합니다. 전압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V2분의 V1에다가 1차 전류 I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차 전압이 아까 얼마라고? 6600대 22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20분의 6600 곱하기 1차 전류 잡아주면 되겠죠. 1차 전류 몇 암페어? 2A가 되겠습니다. 2A. 자, 요걸 구하게 되면은 60이 나오나요? 이게 60A가 되겠죠. 2차 전류가.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면 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3.2 kVA 정도가 나오겠네요. 13.2 k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겠네요. 3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여기다 풀어볼까요? 43번 문제. 보시면 직류전동기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답으로 보게 되면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우리 역기전력. 단지 이제 그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발전기일 때와 전동기일 때. 우리 기본식이 만약에 기전력이 2는 V 플러스 IA RA다 그러면
발전기 형태의 기본식이 된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V-IAR이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전동기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였죠. 기전력 공식에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역기전력을 갖다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우리 회전 방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기전력의 크기하고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틀린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4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44번. 단자 전압이 220V고요. 부하 전류가 50A,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단 전기자 저항이 0.25옴이고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V가 220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류 I가 되겠죠. 50A. 그 다음에 이제 분권 발전기 밑줄 하나 거놓으시고 유기기 전력을 물어봤네요. 기본식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V 플러스 IARA가 되겠습니다. 전기자 저항을 줬는데 전기자 저항 RA가 얼마냐면 0.25옴이 되겠고요. 거기서 중요한 게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고 했는데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계좌 전류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좌 전류는 0A가 되겠죠. 그리고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분권 발전기에서 기전력 공식을 쓰게 되면 이는 어떻게 돼요? V 플러스 IA의 RA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회전수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 회전수가 있다 그러면 K 파이 N을 갖다가 붙여주면 되는데 지금 회전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 값은 얼마 줬냐면 220V가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얘가 입력, 출력이니까 입력 값은 출력보다 크겠죠. 따라서 220보다 큰 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IA 값인데 자 여기다가 IA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공식이 있었죠. 분권 발전기. 나누어진 전류를 합쳐주세요. I 플러스 IF가 되겠죠. 병렬이니까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된 발전기와 분권 발전기가 되겠죠. 이때 I라는 놈은 V분의 P 플러스 IF라는 놈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RF분의 V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요. 계좌 전류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0A가 되겠죠. 그럼 부하 전류가 50A라는 얘기는 전기자 전류 또한 50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좌 전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다가 50A 집어넣으시고 전기자 저항은 0.25옴을 주고 있죠. 요걸 계산하면 230V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네.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42번 문제들,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겠죠. 특히 42번, 43번, 44번, 이런 것들,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들어갑니다. 45번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전압 변동률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0kW 줬어요. 자, 출력값을 갖다 P값 용량을 200kW 줬고요. 자, kg라는 것은 10의 3승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V, 단자 전압 V가 20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분권 발전기라고 했고요. 분권 발전기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되고 전기자 권선의 저항, 전기자 저항이 되겠죠. 요 놈을 갖다가 0.025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전압 변동률. 우리 직류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뭐냐?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 요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Vn은 정極전압, V0는 무부하 전압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무부하 전압이 항상 정極전압보다 크다라는 거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의 공식이 누가 있었냐면 Vn분의 IA의 RA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전압 변동의 또 다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왼쪽 공식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오른쪽에 비해서. 자, 지금은 일단은 전압 변동 요걸 갖다 이용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V 값을 줬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200분의 자, 마이너스 오른쪽 200이 또 한 번 들어갈 거고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V0 값입니다. 이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는 놈은 부하가 안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부하 시의 의미가 V0의 값은 누구와 같을까요? 그렇죠. 기전력, 입력에 대한 기전력, 입력값, 기전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원래는 이제 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V 플러스 IA RA인데
무부하시 상태가 되면은 무부하시의 전압은 기전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부하시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하시 전압은 출력단의 전압, 이 값은 기전력은 입력에 대한 전압.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놈이 결론은 V0라고 보면 되겠죠. V02.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V 값이 아까 200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A를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IA 값은, 전기자전류 IA 값은 분권 발전기 좀 전에 I 플러스 IF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좌저항 값은 안 줬기 때문에 얘는 전체를 0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주어지면 계산을 하는 거고요. 안 주어지면 그냥 무시해가지고 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V분의 P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자전류의 값이 나오겠죠. 자, V는 200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량 P 값이 200kW니까 200 곱하기 10의 3승. 따라서 얼마 나오냐면 1000A가 나오겠네요. 1000A. 여기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시면 돼. 1000A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면 0.025ohm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225가 나오겠네. 225 볼트가 되겠고요. 자, 요 무부하시 전압을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무부하시 전압 기전력 225V입니다. 입력값이 되겠죠. V는 출력값이 되겠고. 자, 요걸 이제 계산기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 몇 프로? 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에 있냐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기본 스타일의 문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기전력 공식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그러는데 요 문제에서는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 이제 점점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스타일은 여기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스타일의 공식 하나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두 개의 기본식을 갖다가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다음 중 변압기유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철심에다 이제 코일을 감아놓은 건데, 그 안에다가 기름을 갖다 집어넣죠.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었죠. 기출문제 보시면. 유입 변압기의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절연입니다. 절연. 그 다음에 냉각 효과, 그 다음에 열방산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유입 변압기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거 물어보면 그 세 가지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효율을 좋게 하려고 거기에 답이 되시는 거야. 효율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변압기에 절연유를 갖다 집어 넣는데 이 절연유에 구비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변압기의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들어가냐면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점도. 또는 우리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점도가 낮을 것. 액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화점이 높을 것. 그래서 우리 130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네 번째는 낮은 온도, 응고점이 낮을 것. 영하 30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게 되면 원래 더 있는데 네 가지만 보시면 거의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거니까 위아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보게 되면 옳은 걸 물어봤네요. 이번에는 인화점이 높을 것 3번 조건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 문제 47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요 밑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47번 문제. 육국에 일단 극수가 주어졌는데 P를 한번 써볼게요. P, 폴의 약자가 되겠고 직류발전기 정주자 편수가 132개입니다. 정주자 편수라고 한다면은 K가 되겠죠?
교류를 진위로 바꿔줄 때 그때 편수, 쪼가리 개수가 132개다. 단자 전압이 220입니다. 단자 전압 부위가 220V. 자, 그리고 직렬도 채수가 132개이고요. 중권이라고 했네요. 우리 중권이라고 하면 이제 병렬권이었죠. 권선법에서 직류기에. 그래서 중권과 이제 반대되는 게 파권이 있었죠. 중권은 이제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그래서 중권은 A하고 P가 같다고 그랬고요. 병렬의 루수와 극수가. 파권은 쪼꼬파이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병렬의 루수가 언제나 두 개가 된다는 거. 극수에 관계없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아니고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정류자의 평간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제가 정류자에 대한 공식 3가지를 다 좀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류자라는 놈은 직류기에서만 나오는 놈인데 교류를 갖다 직류로 바꿔주는 놈을 우리가 정류자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정류자 편수가 들어갑니다. 정류자 편수. 우리 쪼가리 개수를 갖다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죠. 쪼가리 개수.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냐면 K입니다. 정류자 편수. 그래서 요거는 우리 2분의 Z로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Z는 누구냐면 총도체수입니다. 이걸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뮤S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뮤는 한 슬롯 내의 코일 변수, S는 전체 슬롯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총도체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위상차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세타 값은 공식이 2가지가 있는데 K분의 2파이, 정류자 편 사이의 위상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식이 n분의 2파이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정류자 편수가 원래는 K인데 요 공식에서만큼은 출제자가 정류자 편수를 m이라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정류자 편 사이 위상차 공식이 2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간전압을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평간전압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공식은 K분의 P2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K는 정류자 편수, P는 극수, E는 기전력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건 이제 다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정류자 편수가 아까 132개라고 했고요. 칠판에 다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극수 P가 6극짜리고요. 곱하기 하기를 기전력은 이제 단자 전압이 되니까 220V를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구한 답이 정류자 평간 전압이 얼마냐? 10V가 나오겠네요. 10V.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기본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48번 문제도 여러분들 그 공식을 좀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 공식을 이제 외우고 있는 분들은 뭐 쉽게 풀 수가 있지만 항상 계산 문제는 공식을 모르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쉽더라도 공식 자체가 쉽더라도 해결을 될 수가 없습니다. 공식 자체를 모르니까. 3300에 210V OKV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2.4%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1.8%일 때 임피던스 와트를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변압기 전압 강화율 파트에 보면 3가지가 있죠.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율, 임피던스 강화율인데 시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건 바로 리액턴스 강화율입니다. 1.75%라는 아주 유명한 답이 하나 있고요. 지금은 변압기의 그 전압 강화율 파트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저항 강화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항 강화율. 우리 이제 저항 강화율을 갖다가 문자로 %R 또는 P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P. 그래서 이때의 저항 강화율 P 값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니까 P라고 %R보다는 P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P 값은 공식이 2가지가 있어요. 1차의 전격 전압을 기준 잡았을 때 1차의 전격 전류 인갓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따지는 게 저항 강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턴스 강화율은 요 위치에다가 X로 바꿔주면 돼요. 리액턴스가 X니까. 임피던스는 Z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식이 있는데 뭐냐면 PM분의 PC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이제 그 PN은 누구냐면 변압기의 용량이에요. 변압기의 용량이 되겠고요. 위쪽에 분자에 있는 요 PC는 누구냐면 동손이 되겠죠. 동손. 우리 동선을 이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다니면 임피던스 와트라고도 불러줍니다. 임피던스 와트. 요놈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 입력이라고 하는 거죠. 입력.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 입력. 임피던스 와트 동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동손을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동손. 자, 그러면 임피던스 와트가 동손이니까 요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럼 PC는
PC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항하게 되면 100이 내려갈 거고요. 나머지 위로 올라갑니다. P 곱하기 PN이 되겠죠? 이때 PN은 이제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던 거고, 그럼 100분의 자, P 값을 갖다 이제 저항 강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저항 강화를 갖다 2.4% 줬어요. 그럼 2.4 곱하기 변압기 용량을 5kV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을 잡아주면 되겠죠? 기본 단위로 항상 가야 되니까. 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요게 120W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3번. 네,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49번 문제는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단상유도 전동기 나오면, 우리 유도기 파트에서 단상유도 전동기 나오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거의 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누구냐면 기동 토크입니다. 기동 토크.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순서.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면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반발 유도형이 있겠죠?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기동형이 들어갈 거고요.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분산 기동형입니다. 분산 기동형. 자, 지금 우리가 1회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 풀이 보실 때는 2회, 3회 먼저 보지 마시고 1회부터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 코일형.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용 정리를 좀 1회 때 제가 조금 자세히 해드리니까요. 2회, 3회 때는 1회 때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1회 때부터 항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 앞글자 따가지고요. 반콘 분쇄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반콘 분쇄.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반콘 분쇄로. 그래서 가장 크게 누구냐 그러면 반발 기동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작은 게 이제 쉐이딩 코일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콘 분쇄로 기억하면 되는데, 항상 시작은 기동이 시작입니다. 예. 두 놈 다 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시작이 기동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동 토크의 실제 값을 주고요.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동 토크의 값을 여러분들이 종류마다 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콘 분쇄만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3번 봐봐요. 반발 기동이 가장 크니까 300%라고 줬죠. 근데 2번 보시면 콘덴서 기동의 기동도 350%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콘덴서는 반발 기동형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콘덴서는 250% 정도 됩니다. 250% 이상.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틀린 거.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래서 분산 기동형은 125% 이상. 그래서 복사기나 계산기 쪽에 이제 사용이 되겠고요. 콘덴서 기동형은 아까 말씀드린 350이 아니라 250% 이상입니다. 250% 이상. 콘덴서 기동형. 그래서 뭐 냉장고 이런 데 사용이 되겠고요. 반발 기동형은 300% 이상, 가장 크죠. 펌프가 되겠고, 그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은 뭐 40에서 한 80% 이상. 여러분들 카세트 플레이 있었죠?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전동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테이프 레코더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니까 순서만 알면 맞출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0번으로 갑니다. 자, 칠판을 정리하고 5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번 문제는 아주 뭐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됐었던 단골 손님 문제가 되겠네요. 바로 누구냐면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뭐 직류기에서도 이제 전기자 반작용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기에서도 나오는데, 동기기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그래서 역시나 지금 요 문제도 50번 문제도 동기기 파트에 대한 전기자 반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0번 문제 여기다가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기 파트의 전기자 반작용인데,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별표가 되겠고요.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동기기 파트의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라고 그랬죠. 십자가인가요? 예, 그래서 왼쪽이 우리 발전기, 바로 기전력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전동기, 단자전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은 기준이 되는 전류축이라고 했죠. 전류축. 여기도 전류. 위쪽에는 이제 감자작용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자속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작용, 감자작용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증자작용이 발생합니다. 자속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작용. 요 증자작용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자화작용이라고도 부르죠. 자화작용. 같은 얘기. 그렇습니다. 이때 위상을 어떻게 회전하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삼상 동기 발전기라고 했죠. 그래서 발전기가 중요하겠네요. 발전기 밑줄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삼상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해 A일 때 감자래요. 감자. 요게 A 부분이 되겠죠. A 부분. 그 다음에 B일 때 증자작용이라고 합니다. 요게 B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발전기니까 왼쪽에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는 거야. 왼쪽에. 만약에 전동기면 오른쪽에다 점을 찍고요. 그래서 위상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앞설 때가 되겠고, 위상이 반대로 가면 뒤질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일 때 감자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전기가 왼쪽에 점을 찍은 상태에서 감자작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전류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로 가야 되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위상과 반대 방향. 그러면 A일 때는 90도 뒤질 때가 되겠습니다. 뒤질 때. 위상은 무조건 90도입니다. 예, 무조건 90도죠.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증자작용. B일 때 증자는 아래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방향이 위상과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럼 같은 방향일 때는 뭐예요? 앞설 때가 되겠죠. 역시나 위상은 90도입니다. 그래서 90도 뒤질 때, 90도 앞설 때 찾게 되면 정답 1번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상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횡축반작용이 되겠죠. 여기다 좀 적어드리게 되면, 우리 횡축반작용이 있고요. 이 횡축반작용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불렀어요?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부르겠죠. 교차 자화작용. 이때 위상이 이제 동위상이 되겠고, 동위상. 그때 이제 횡축반작용의 성분이 있죠, 성분. 크기. 그래서 I의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이다. 그래서 밑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R만의 회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작용이 있는데, 직축반작용이 있죠. 그래서 얘는 허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분을 가끔 물어봐요, 얘도. 그래서 성분은 얘는 유효분이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고 얘는 무효분입니다. 그래서 I에 사인 세타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두 가지 다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 가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51번. 자,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나머지 2, 3, 4번은 맞고 1번이 틀렸죠. 1번에 보면 동력계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1번의 전기 동력계법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직류전동기의 토크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얘는 뭐냐면 대형에 들어갑니다. 대형. 우리 음식점 대자 소자 있잖아요. 대형이 되겠죠. 대형 직육의 토크 측정하는 거 전기동력계법. 소형도 있는데 소형 직육의 토크 측정하는 건 누구냐면 프로니 브레이크법입니다. 프로니 브레이크법. 정답 1번이 되겠고요. 52번 가겠습니다. 52번. 자, 52번 보시게 되면 삼상유도 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기 파트에서 아주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엄청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별표를 좀 쳐놓고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답을 알려드리게 되면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요. 슬립 측정이 답이 되겠죠. 슬립 측정하고는 관련이 없겠다. 원선도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값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요.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들어갑니다. 저항 측정 시험.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누구냐? 모부화 시험 되겠죠. 얘를 이제 부하가 걸려있지 않은 개방시험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구속시험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슬립 측정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53번은 스태핑 모드의 여자 방식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신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푸실 필요성이 있어요. 눈치껏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 부분이 있고 조금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1번 보면 2에서 4상 여자로 되어 있고요. 2번은 1에서 2상 여자, 3번이 2상 여자, 4번이 1상 여자입니다. 자, 4번부터 좀 보게 되면 4번은 한상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상에만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에요. 그럼 2상 여자는 뭐야? 그쵸? 2개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고요. 1, 2상 여자는 2개의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상 여자 방식과 2상 여자 방식을 교대로 반복하는 여자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겹치지 않는 게 1번이 되겠죠. 2에서 4상 여자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4번에 비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번 조건이 겹치지 않고 또 1번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갑시다. 54번은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트킨손형 전동기가 있고요, 톰슨 전동기가 있고, 대리 전동기, 뭐 테리 전동기라고도 하는데 영어다 보니까 테리 전동기,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2번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오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화를 보게 되면 쥐새끼인가요? 쥐새끼하고 고양이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서로 사고를 치고 막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톰과 제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톰과 제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죠.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면 1번에 아트킨손의 3번에 톰과 제리의 대리의 대, 그 다음에 4번에 톰과 제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5번 문제. 극수가 6극이고요. 극수가 6극이고 회전수가 얼마냐면 1200rpm인데 문자를 잘 봐야 되죠. 교류 발전기라고 했거든요. 그럼 교류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동기 발전기니까 동기 속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NS는 이제 P분의 120F가 되겠고요. 공식은 병행 운전한다는 얘기는 병렬 운전한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운전이니까 또 하나의 발전기가 있겠죠. 극수가 몇 극이냐면 8극짜리가 있고요. 그때 회전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동기 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보게 되면 5가지가 있죠. 키위즈 곱하로 외우는 건데, 걔도 상당히 시험에 이제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키위즈 곱하는 어떻게 외웠냐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일치된다라는 조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병렬 운전 조건이 나오면 그때 내용 정리를 하면서 설명할 거고요. 지금은 계산 문제니까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 이제 병렬 운전 조건에서 이제 주파수가 일체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3번째에 있었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발전기와 두 번째 발전기는 주파수가 동일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기 속도의 기본식을 써보자. P분의 120F라고 했고요. 요 120은 상수, 역시나 F는 주파수로서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즉 동기 속도와 극수는 무슨 관계냐? 그렇죠. P분의 1로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동기속도 NS, 극수 PY 관계는 무슨 관계? 예, 반비례 관계. 그림으로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반비례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 비례식을 쓸 적에는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6대 1200은 8대 NS 다시 이렇게 쓰는 건데, 반비례일 때는 분의 1이 돼버리니까 번분수를 하게 되면 위아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그대로 가지만 반비례는 위아래를 바꿔주면 돼요. 예, 위아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8대 1200은 6대 NS 다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발전기에서 주파수를 구해가지고요, 집어넣어서 두 번째 발전기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동기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6대 1200은 8대 NS 다시인데, 반비례니까 위아래만 바꿔주는 거야. 한쪽만 바꿔야 됩니다. 왼쪽을 바꾸든 오른쪽을 바꾸든. 그래서 8대 1200은 6대 NS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대각 곱하기 들어가겠죠? 그럼 대각 곱하기를 했을 적에 NS 다시는 얼마입니까? 네, 8분의 6 곱하기 12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900rpm이 나옵니다.
일단 정답을 찾게 되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요거 우리 일단 여기 반비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극수가 지금 6극에서 8극짜리로 커졌잖아. 그럼 동기 속도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1200에서 900으로 속도가 떨어졌네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번 보도록 합시다. 반도체 사이리스터 이한 제한은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답으로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입니다. 바로 위상각을 제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사이리스터 이한 제한은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위상각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5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독립발전기의 매극매상당 슬로스를 3이라고 하면 분포계수 물어봤는데 우리 분포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분포권 계수. 이거 우리 KD라고 쓰고요. 분포권 계수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Q 사인 EMQ분의 파이분의 사인 EM분의 파이. 여기서 이제 그 M은 상수가 되겠고, 여기 적어볼게요. M은 상수고요. 근데 동기기는 삼상 Y결선이니까 무조건 상수가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 값은 누구냐면 매극 매상당의 슬로수가 되겠고요. 요 값을 안 주면 이렇게 구합니다.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슬로수 S. 그래서 매극 매상당 슬로수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매극 매상당 슬로수가 얼마냐면 3을 줬고요. 3 사인 몇 분의 파이가 될까요? 요것도 3이고 매극 매상당 슬로수 3이니까 상수가 3이니까 3, 2니까 18이 되겠죠. 18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무조건 얼마냐면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요 상수가 3상의 3이니까 6분의 파이는 30도거든요.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포권 계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분자는 무조건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놈은 이제 각도고요. 여기는 이제 숫자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되겠죠. 1. 이때 파이는 역시나 180도가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이 들어갈 땐 180도, 사인이나 코사인이 없으면 3.14 원주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1 나누기 6 사인에 요 180도니까 18로 나눈 10이 되겠죠. 요걸 계산기 누르면 0.9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계산기 누르면 여기까지 소수점으로 보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눌러 보시고요. 지금 답은 요게 되겠죠. 요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네. 소수점으로 보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답은 0.9 얼마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한번 문제 볼게요. 58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문제긴 한데 이게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그 A 변압기와 두 번째 변압기, 첫 번째 변압기와 두 번째 변압기에 결선을 갖다가 맞바꿔 버렸습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58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델타 Y 결선의 삼상 변압기군 A기와 델타 Y 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의 삼상 변압기 B기를 병렬로 사용했을 때 A기에 A군의 변압기 권수비가 30이라고 하면 B군의 변압기 권수비 물어봤죠. 일단은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델타 Y를 한번 일단 그려보고요. 이렇게 되겠죠. 1차가 델타 결선, 2차가 Y 결선입니다. 요게 이제 A기가 되겠죠? A기의 변압기. 이때 A기의 권수비는 얼마 줬냐면 30을 주고 있대요. 그 다음에 B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기는 어떻게 했냐면 반대가 되죠? Y 델타. 그래서 밑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B기의 권수비 A-라고 합시다. 요 놈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B기의 권수비가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건 어떤 걸 이용했냐면 데라바류를 이용하면 돼요. 사자성 우리 데라바류. 데라바류가 뭐였죠?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우리 데라바류라는 것은 카메라 혹시 여기 잡히나요? 네. 데라바류라는 것은 델타에서는 뭐예요? 전압이 같고
그렇죠? Y 결선에서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에서 전압이 같으면 전류가 루산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Y 결선에서 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전압이 루산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V1이라고 했을 적에 여기는 얼마 걸립니까? V1이 걸리겠죠? 델타에선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2차에 걸리는 상전압이 얼마일까? 상전압. A라는 놈은 뭐예요? 건수비. V2분의 V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차니까 얘는 1차고, 얘가 1차고, 오른쪽이 2차 측이니까 V2라는 놈은 A분의 V만큼 걸리겠죠. A분의 V1만큼. 그럼 여기 성간전압은 얼마예요? 그렇죠. VL 성간전압이라고 하면 루트 3매니까 A분의 루트 3의 V1의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겠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B기에 여기 성간전압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V1이라고 잡으면 상전압은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루트 3배만큼 작아질 거니까. 그럼 2차의 성간전압은 얼마입니까? 2차의 상전압은 번수비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3 A분의 V1만큼 걸리겠죠. 이때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은 델타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바로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VL은 루트 3 A분의 V1만큼의 전압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B기의 권수비를 물어봤는데 A기의 권수비와 B기의 권수비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병렬 운전 조건에 의해서. 근데 결선 자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1, 2차와 맞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요 전압비를 이용해 가지고 단자 전압도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단자 전압을 같이 놓은 상태에서 B기의 권수비를 구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전압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병렬 운전 조건에 보면 전압이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자 전압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쪽의 전압을 A분의 루트 3의 V1만큼의 전압이 걸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기의 성간 전압이 얼마냐면 루트 3 A분의 V1인데 사실은 B기의 권수비를 A-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A-로 놔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30이 되겠죠. A기의 권수비니까.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루트 3, 루트 3이니까 3배의 A-V1이 나올 거고요. 왼쪽 전압은. 오른쪽은 A 곱하기 V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V1, V1을 날리면 A-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A-는 3분의 A가 되겠죠. 이때 3분의 A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A기의 권수비가 30이라고 했으니까 30을 넣어가지고 3으로 나누면 B기의 권수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10이 답이 되겠죠. 10. 그래서 B기의 권수비는 얼마냐? 그래서 정답 1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러분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이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데라바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또 권수비도 따져서 성간전압이 같다라고 놓고 B기의 권수비 A 다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요. 안 되면 답으로 봐도 뭐 무관하겠죠.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9번 보도록 합시다. 59번. 59번은 제가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권선의 누설 렉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권선법으로 봤는데 우리 57번 문제가 아까 분포관계수 공식 계산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 59번 문제는 뭐냐면 분포관계수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분포관계수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 얘는 누구와 비교한 거냐면 집중권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집중권에 비교했을 때 분포권은 손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누설, 코일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러니까 코일을 나눠서 갖는다는 얘기야, 분포권은.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분포권. 그 다음에 이제 단절권이 있는데 단절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단절권은 동량이 감소가 됩니다. 권선이 절약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합니다.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또는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법 동기기 쪽에서는 분포권하고 단절권 특징이라든지 공식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절권 계수의 공식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사이판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사인 2분의 베타파입니다. 그래서 사이판인데 뭘 타고 갈 거야?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1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60번 문제. 자, 이쪽에 한번 가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1회의 마지막 문제 풀이 60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보시게 되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삼상 60Hz 전원에 의해 여자되는 육구 건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전류의 주파수는 몇 Hz입니까? 물어봤는데 회전자전류의 주파수가 중요할 거고요. 우리 유도기에서 또 중요한 공식이 바로 슬립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ns분의 ns-n이 있겠고, 역시나 이때 ns는 동기 속도로서 p분의 120f가 되겠습니다. n은 이제 회전자의 속도가 되겠고요.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 두 번째는 기전력비가 있죠. E2분의 E2s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F2분의 F2S입니다. 주파수 가지고. 지금은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주파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P2분의 P2C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은 요 P2가 입력 조건이 되겠고요. P2C가 이제 동선이 되겠죠? 구리손, 동선. 그래서 동선이나 구리손이 좋아지면 슬립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고, 입력을 안 줬을 때 출력 플러스 손실로 적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니까. 그 다음에 주파수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전압 가지고 구할 수 있고, 회전수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슬립을. 지금은 주파수를 물어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놈들은 다 누구냐? 정지시 조건이고요. 분자에 있는 놈들은 다 무슨 시냐면 슬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회전시, 운전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회전시 주파수를 물어봤으니까 F2S가 궁금한 거죠, 지금. 문제의 출제자는. 그럼 F2S는 어떻게 돼요? 두 놈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슬립에다가 정지시의 주파수를 곱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슬립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슬립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슬립은 네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조건을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극수와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회전수 공식 ns분의 ns-n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ns를 구해로 들어갑니다. p분의 120f. 그래서 극수와 주파수가 보이면요, 무조건 동기속도 구하시면 되는 거야. 볼 것도 없어요. 그럼 p가 몇 극이냐면 6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 줬죠. 그러면 1200rpm 나오거든요. 동기속도가.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지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가 얼마냐면 전동기가 돌아갈 때 회전 속도 115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게 되면요 0.04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NS가 N보다 빠르다라는 거죠. NS가 항상 빠르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0.041에다가 주파수 곱하면 되는데 누굴 곱해야 되면 이 주파수는 정지시의 주파수로 했잖아요. 아까 밑에 있는 놈들은. 위에 있는 놈은 회전시, 운전시의 주파수고, 그럼 동기 속도 자체가 정지시니까 그때의 주파수 60Hz가 정지시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지시 주파수 60, 동기 속도에 의한 주파수니까 정지시 주파수를 넣고 두 놈을 곱하면 회전시의 주파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약 2.5Hz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네요. 4번. 자,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 풀이 해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 문제 항상 충실해서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기본 문제 스타일만 잡으시면 분명히 뭐 한 10개 이상, 뭐 12개 이상 최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회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2회 문제 잠깐 쉬었다 이어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1회, 2회, 3회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회 문제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